김시습의 만복사 접보기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장면이 또 바뀌었나요?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계령동 옛 자취를 찾아갔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다. 자, 가묘죠, 일종의. 양생은 제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제물을 지어 위로하였다. 자, 여인의 명복을 빌었네요. 아, 영희시여. 이게 이제는 양생이 쓴 제문이에요. 내용은 좀 긴데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는 여인은 어릴 때부터 천품이 온순하였고, 천품이라는 건 천성. 자라면서 얼굴이 말끔하였어. 자태는 서시와 같았고 문장은 숙진보다는 나았어. 이건 중국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난리를 겪으면서 정조를 지켰지만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자, 이거는 여인이 살아온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모습이네요. 다음에 지난번 하룻밤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이승과 저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하였어. 이거는 양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되겠네요. 이미여 그대는 달나라에서 난세를 타는 선녀가 되고 무산에 비 내리는 아가씨가 되리다. 이거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나 땅이 어두워서 돌아오기도 어렵고 하늘이 막막해서 바라보기도 어렵구려. 하지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여인의 처지죠. 죽었으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도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밖에 나간데도 아득해서 갈 곳이 없다오. 영혼을 모신 휘장을 볼 때마다 흐느껴 울고 술을 따를 때는 마음이 더욱 슬퍼진다오. 당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오. 이건 자신의 슬픔,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 슬프구려. 그대의 성품은 총명하였고 그대의 기상은 말쑥하였소. 몸은 비록 흩어졌지만 홍령이야 어찌 없어졌겠소. 자, 응당 강림하여 뜰에 오르시고 옆에 와서 슬픔을 돌보소.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비록 사생, 살고 죽는 것은 다르다지만, 죽고 사는 것은 다르지만 당신이 이 글에 느낌이 있으리라 믿소.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결국은 여인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죽게 된 계기, 그 다음에 환생해서 자신과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거,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서 승천해서는 어떤 존재가 됐을 것이고, 나는 당신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슬픔에 빠져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 집과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제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양생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윤회사상.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교네요. 비록 이승과 저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생은 장가를 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캤는데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 결말이 어때요? 전설이죠? 설화적인 결말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극적 인식. 결말. 여인과 영원한 이별을 한 양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고요. 명혼소설. 자, 홀령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역이 교과서마다 내지는 텍스트마다 또는 모의고사 문제집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래도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이죠. 생사를 초월했고요. 삽입시를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시가 되게 많아요. 소설 속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잖아요. 즉 아무리 김시습이 천재라 할지라도 이 소설이라고 하는 서사 구조에서 인물을 내지는 인물의 정서를 디테일하게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가 편했겠죠, 작가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른 글을 한번 인용을 한다면 운문, 시의 문체는 전기소설에서 서정적인 성격을 강화시키는데 이것은 전기소설의 독특한 미학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경우 남연부주지라고 하는 소설을 제외하고는 한시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한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서사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서정적으로 미화하거나 아니면 작가의 심정적 평가가 은은하게 드러난다. 결국 산문 속에 운문이 삽입되면요, 인물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작품의 분위기가 서정적으로 조성되고 문체가 변화돼서 참신성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 코드로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장면에 어떤 시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의 반복적 구조를 통해 서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는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이별하는 게 아니라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층적이죠. 그게 어떤 효과를 줄까요? 만났어? 이별했어. 이별했네. 또 만나? 그럼 만나면 또 이별할 수도 있겠다 라고 독자가 예상 가능한 예상치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만복사 불전에서 양생과 여인은 양생의 저포놀이를 통해서 여인의 축원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의 거처로 가서 3일간 함께 지내죠. 이때는 해피데이. 그러나 이별을 하자. 잠깐 내일 만납시다 하고 난 다음에 뭐야? 자, 은그릇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가 여차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별의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아마 양생이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여인의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귀신이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죠. 기다리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절에서 만나가지고 부모의 허락하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만남, 행복, 불행, 행복,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곡선이 가요. 단 여기서는 몰래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허락을 받은 상태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뭡니까?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별을 합니다. 여인이 바이바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만약에 양생이 같이 올라갔다면 저승에서 해피하게 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양생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즉 여타의 이후에 나온, 이게 최초의 소설이라고 그랬으니까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집이니까 만복사 저포기도 최초의 소설이라고 보겠죠. 자, 요거는 전설처럼 비극적 결말을 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뒤로 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이 행복한 결말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나름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만남과 그 다음에 행복, 이별, 다시 만남, 이별, 그 다음에 영원한 이별, 비극적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에 이어서 결말, 그리고 핵심 정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